여러분,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 이익을 가장 잘 내는 회사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주가는 오히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조선을 둘러싼 이 미스터리, 그러니까 엄청난 실적과 부진한 주가 사이의 간극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 피해야 할 위험 신호일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수익성은 업계 최고 수준인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보죠. 먼저 대한조선이 속한 시장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살펴보고 그 안에서 대한조선이 가진 독보적인 강점은 뭔지, 그런데도 시장이 두려워하는 리스크의 정체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대한조선은 지금 탱커선이라는 아주 유망한 시장, 그야말로 순풍이 부는 바다 위를 순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탱커선 수요가 뜨거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환경 규제는 점점 까다로워져서 친환경 배가 필요하고요. 기존 배들은 너무 낡아서 교체해야 하죠. 게다가 지정학적 문제로 원유 수송거리까지 길어지니 배가 더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런 흐름은 203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 탱커선 전문회인 대한조선에겐 정말 좋은 환경인 셈이죠. 대한조선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꽉 찬 수주 현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벌써 2027년까지 만들 배는 예약이 끝났고 2028년 물량도 절반 이상 계약을 마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몇 년간은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거고 배 가격을 정할 때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그럼 대한조선은 과연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회사를 남다르게 만드는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5.7%. 이게 2026년에 예상되는 대한조선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아니,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25%가 넘는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치거든요. 전 세계 모든 조선소를 다 합쳐봐도 단연 최상위권입니다. 정말 경이롭죠?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바로 압도적인 원가 구조에 있습니다. 배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블록이라는 핵심 부품을 다른 데 맡기지 않고 전부 직접 만들거든요. 덕분에 인건비나 외주 비용이 대형 조선사들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조선은 아주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돈이 더 되는 셔틀 탱커를 만들기 시작하고 2026년에는 딱 두 종류의 배에만 집중해서 효율을 확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훨씬 비싼 컨테이너선까지 만들기 시작하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크기의 배를 만드는데 어떤 건 50%나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비싼 배, 즉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점점 옮겨가는 게 바로 놀라운 이익률의 진짜 비밀입니다. 자, 그럼 이 전략이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전망을 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출과 이익 모두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실적도 좋고 전망도 밝은데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시장은 도대체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그 핵심 리스크를 정면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오버행 이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장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한동안 주식을 못 팔게 묶어두는 기간이 있거든요. 바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마치 댐 문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엄청난 양의 주식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공포감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한가운데 바로 2대 주주인 안다H 자산운용이 보유한 24.9%의 지분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물량이 2026년 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분석가들은 이 공포가 좀 과장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다이치가 굳이 주식을 급하게 그것도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팔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첫째, 이미 투자 원금은 다 회수해서 급할 게 없고요. 둘째, 팔 수 있는 시간도 2027년까지로 넉넉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이렇게 큰 물량은 시장에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 투자자에게 통째로 넘기는 블록딜을 선호하거든요. 자, 이제 강점과 리스크를 다 살펴봤으니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균형 잡힌 관점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익은 훨씬 잘 내는데도 주가는 일본 경쟁사보다 훨씬 싸다는 겁니다.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평가받는지를 보여주는 PER이라는 지표가 현저히 낮아요. 바로 이 가격 차이, 이 저평가가 투자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한쪽 저울에는 업계 최고의 수익성, 꽉 찬 일감, 그리고 매력적인 저평가라는 상승 잠재력이 있고요. 다른 쪽 저울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오버행 리스크와 그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이라는 하방 리스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2대 주주 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련 뉴스를 계속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 회사에서 배당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하는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좋은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지도 꾸준히 체크해야겠죠? 정리하자면 대한조선은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회사의 체력, 즉 펀더멘털은 정말 강력한데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단 하나의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시장의 이 공포가 저평가된 보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는 타당한 경고 신호일까요? 그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현명한 판단이 시작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